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전쟁 고아들은 부모와 가족을 잃고 살아내기도 벅찬 고된 인생을 이어왔는데요. 그들도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돼 마른 눈물을 머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전쟁 고아에서 이제는 미네소타주의 전문 경영인과 인권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 탈북민 중소변협회 김현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이제 전쟁 고아로 고된 삶을 살아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난 인생을 이 땅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책을 출간하셨는데 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네. 책이라고 들었어요. 출판 계기와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 제 계기는 제가 4살 때 저희 가족하고 헤어졌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지식인 빨갱이. 네. 경성대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만 남기고 저는 이제 시골에 있고 우리 식구 전부 다 월북을 했어요. 선발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아가 됐지. 네. 4살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제 살아온 그 길을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고백드리는 거는 저는 아버지를 용서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아버지를 용서했죠. 그래서 그 용서의 장이에요. 제 책은. 네. 그러셨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살 때 전쟁 고아로 6.25 네. 전쟁을 경험하셨고 네. 그 이후의 삶이 어떠셨을지 저희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70년이 지났는데 네. 오늘 이 순간에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6.25 전쟁이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혹독했죠. 저뿐이 아니고 이산 가족도 뭐 그때 뭐 1,00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도 48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전 4살 때인데도 제가 이제 빨갱이 자식으로 남았기 때문에 많은 그 고통을 겪었죠. 어른들이. 그리고 또 제가 좀 있을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는 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혹독함을 제가 그 6.25 전쟁이 어떻게 났으며 네. 그 연대기를 써가면서 제가 썼는데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그 미국의 친구들이 제가 그냥 눈이 붓고 막 울으니까 제 회사 운영하는데도 우리 회사 매니저들도 넌 집에 있어. 집에서 글을 쓰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저희 아버지한테 왜 빨갱이가 됐냐 그거 하고 내가 살아온 길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세대가 모르는 그 전쟁의 역사를 1945년부터 제가 썼어요. 그래서 글쎄 그걸 돌이키시고 쉽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네. 지금 이 어린 시절 말씀을 하면서도 이제 네. 눈가가 촉촉해질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이제 네.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데 네. 이제 여군으로 살아가시다가 네, 네.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 속해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난 삶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군도요. 제가 이모한테 쫓겨났어요. 이모 집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1963년은 공장도 없었어. 그냥 몸팔아러 가거나 술집으로 가거나 식모. 근데 우연히 저는 하나님께서 여군으로 저를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야간으로 졸업하고 이제 8군에 일하다가 미국을 갔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항상 저 혼자니까 이제 이모님이 계셨지만은 내가 모시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끈질긴 뭐라고 할까 불굴의 정신? 고슴도치 같은 그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동기도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용기를 잃지 말아 달라. 이런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막 아버지를 용서를 안 한 게 제가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전쟁 고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바로 탈북민들일 텐데 네. 이런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들을 회장님께서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조그맣게.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탈북민들은 저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이제 부모도 잃고 또 우리 또 이북에 사시니까 그들이 내 형제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그 탈북인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도 그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네소타는 몽족 난민이 15만 명, 소말리아 난민이 10만 명. 거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렇게 그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탈북민들 한 명도 제가 데려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영어 연수라도 시키자. 그래서 이제 제가 로터리 클럽 이사인데 거기서 돈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탈북인들이 원하면 그 미국 미네소타주에 영어 연수를 하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홍보, 그 인권 문제, 그 사각지대 아닙니까? 북한이 네.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자그맣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그맣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문득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탈북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계기가 있어요? 제가요 이제 이렇게 항상 제 마음이 이제 북한에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실태를 제가 2014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2015년, 2016년에 제가 그 미네소 주립대학에서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2015년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만드신 이상원 감독님 하고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작가들을 다 그리고 이제 주찬양이라고 탈북민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서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주지사 상하의원 그 정치가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그런 그 심포지엄을 했죠.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미국으로 좀 난민들을 우리 탈북민들 데리고 오고 싶은데 중국이 뭐 그냥 it's zero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온 탈북민들은 또 여기서 하나원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고 또 사무장도 백인 목사님이에요. 35년 목사님 했던 훌륭한 분이 또 제 사무장이고 이래서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비로 여기까지 했다가 이제 제가 로터리 클럽에도 이제 국어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약간 바꿔서 네. 예, 최근 경찰의 과잉지답으로 일어난 시위를 보면 아직도 이제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이 유색인종의 차별 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약자를 위한 노력도 오랜 기간 이어오고 계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네.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35살에 들어가서 41살에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주류 사회에서 뭘 해야 되는데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방법 미국에서는요 영어를 그냥 100%로 완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봉사와 섬김을 그 주류 사회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은 자연히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약한 자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책은요. 그 미국의 인종 차별이라는 거는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특히 흑인들 401년 동안의 그 흑인들의 삶은요 여기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배경으로 다음 글은 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민을 그 나라를 가면은 미국의 그 어두운 점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두운 점이라는 게 백인들이 여지까지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백인들이 그 유색인종들과 그 흑인들 특히 그 인종차별은 법적으로도 합니다.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제 회사는 그래서 저는 그 이민자가 주로 뽑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도요. 미국은 각계 전 세계에서 온 나라지 주인은 인디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원주민 그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자고 제가 이민자 엔지니어들 데리고 일도 하고 또 이 일은 제가 낱낱이 나열을 할 수 없지만은 저희 그 봉사 생활은요, 저 교회 뭐 로터리 클럽 뭐 다른 단체를 해가지고 많이 일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버너도 저한테 하이현 이러고 또 뭐 상하 의원도 제 친구고 또 그 봉사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친구가 생겼죠. 뭐 기업인도 생기고 또 이제 정치가 뭐 이제 그리고 또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제가 그 저기 버젯이 3.5 빌리언 달러 사는 곳에서 제가 또 어른 노릇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층에 그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한글로 저는 영어보다 한글이 더 편해요, 쓰는 거. 근데 한글로 그 이민의 역사를 그 인종차별의 역사와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회장님께서 오랜 삶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는데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이름 없이 이름을 잃어버린 많은 전쟁 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리아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책을 출간한 이유가 우리 후손들이 전쟁의 아픈 역사, 마주하기 참 쉽지 않은 역사지만 기억하길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썼다고 하셨는데 후손들이 어떤 자세로서 기억을 글쎄 해야 할까요? 저는요, 그 제가 사실은 뭐 현으로 이렇게 통하는데 사실 제가 마리아는 제 세례명인데 그 정말 이름을 잊고 살았죠. 왜냐면 너는 그냥 조용하게 있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그 국가관이 확실합니다. 국가관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난 좋고 행복하고 한데 그 국가관에 대해서 좀 더 1948년에 우리나라가 탄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 동맹을 또 맺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전 그 세계 우뚝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관이 확고해야 우리가 중국과 소련, 러시아와 또 북한과도 우리가 이렇게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탈북민들도 제가 이렇게 탈북민들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산 그거를 그 탈북민들 얘기 좀 들어주시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국가관이 확고해야 된다. 그다음에 탈북민들을 좀 아껴주세요. 우리 탈북민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목숨을 그냥 걸고 왔지 않습니까? 딱 도착하면 중국은 또 그쪽에 또 지하로. 그리고 또 그 탈북민들이 그 지하 그 크리스찬들 우리 어머니 같이 지하 크리스찬들을 우리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전쟁의 상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게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죠. 네. 1945년에 김일성하고 스탈린이 딱 이북을 들어갔을 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그거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배운 그 전도사님 선생님으로 있었다가 지하교회에서 제가 갔을 때 성경을 왜 안 갖고 왔냐고 하는데 저는 빈손으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막 성경을 손으로 쓴 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손으로 만드는 성경을. 그러시면서 너는 크리스찬이다. 그걸 잊지 마라. 이러시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 소원은 그냥 크게 찬송가를 부르는 거. 교회에서. 그게 소원이셨어요. 돌아가셨잖아. 굶어서. 그러니까 그런 지하 그 크리스찬들 그다음에 북한에 모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북한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감싸고 또 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밖에 나는 어떻게 얘기할 말이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엊그저께도 여기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북한 사역을 하시더라고. 북한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국 탈북민 중서부 연합회 김현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